이번 사연은 거지 부부인 시부모에게 심한 말까지 하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거지 근성은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시부모님 때문에 무지 스트레스 받았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모님을 차단했어요. 저희는 아기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얘기 써볼게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지금까지 시아버지는 저희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나 줄 거냐? 맞벌이 하면 돈 많이 벌겠지. 그래도 너희도 돈을 좀 모아야 하니까 내가 좀 봐줄게. 얼마를 받으면 좋을지 생각해봤는데 50만 원 정도면 좋겠다. 근데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해. 많이 깎아준 거야. 라고 하신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근검절약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스크루지 영감이 울고 갈 정도죠. 제가 임신 막달에 시댁에 한번 갔었는데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 나갈 생각이냐? 라고 물으셨고 출산일 2주 전부터 휴직하고 15개월 쉰 다음 복직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차를 바꿀 계획인데 아이 낳기 전에 남편은 300만 원 보태고 며느리 너는 취등록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집 같으면 출산 준비물이나 병원비 산후조리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겠다 등의 말들을 먼저 하실 텐데 아이 출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새로 바꿀 차 비용을 내라니 정말 이런 사람이 부모 맞나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느는데 무슨 차값을 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끊어줬네요.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신 분이라면 저희가 나서서 차값을 보태드리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댁 형편이 어려워 전혀 도움 못 받고 결혼했어요. 둘이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연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저희 형님의 부모님이 제가 임신한 것을 아시고 한우 구이용으로 많이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다 주기 아까워서 반만 주신 분들이세요. 다 주셔도 제가 같이 먹어요. 저희는 적당히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텐데 미리 반을 갈라놓으신 걸 보니 좀 열받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시아버지께 전화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아버님은 축하한다고 밥 사준다고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제일 비싼 메뉴 고르라고 하셔서 기분 좋게 식사했어요. 그런데 식사 마치고 계산할 때는 카드 안 가져왔다고 남편에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비 붙여준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아버님은 단 한 번도 뭘 사주신 적이 없어요. 안 사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님 댁에 필요한 것도 저희에게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사료 떨어지면 꼭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켜달라고 하세요. 인터넷 주문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고양이 모래도 시켜달라, 간식도 시켜달라 하십니다. 그 비용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네요. 남편이 언젠간 날 잡고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들이 주문해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안 배우시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는 아버님이 키우고 비용은 저희가 다 내고 있는 셈이죠.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사귈 때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저 기분 나쁘라고 그러신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일하는 남편에게 선크림 립스틱 떨어졌다고 전화하셔서 급하다고 빨리 주문해달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바람막이를 사입으셨대요. 저희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바람막이를 입고 나오시더니 이거 세일해서 25만 원 주고 산 거야. 일단 내 카드로 샀는데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 카드값 연체되게 생겼다며 지금 돈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생신 선물로 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돈 이체했는데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지갑이 따로 있다고 하셔서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화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제 결혼, 이사, 출산 등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시댁과 비교가 되니 더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잘합니다.
그런데 시댁은 10원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시면서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시니 정이 뚝뚝 떨어졌죠. 시부모님께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은 뭘 사달라고 하시려고 그러나 당연히 우리더러 돈 내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요. 착하고 가정적인 신랑만 생각하면 시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거니 가끔은 좀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육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움이 짧아요. 한글도 겨우 쓰는 수준이죠. 초등학교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관두고 농사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형편에 따라 못 배울 수도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겐 인간의 도리나 품격 같은 것은 1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대화의 90%가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없고요. 저는 시댁 근처에 살고 있고 친정은 멀어서 출산 육아휴직 끝나고 시어머니께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 형편이 안 좋으니 아이 봐주는 비용은 다른 시터분 급여와 똑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이용품 사거나 어머니 간식 사드리라고 체크카드에 돈 넣어서 드렸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마음에 걸리고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친손주니 사랑으로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 돌봐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면회 오셔서 사실 결혼 전에 사주쟁이한테 찾아갔었다. 너희들 이혼한다고 하던데 신기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전세금 50%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나머지 냈거든요. 그런데 받을 건 받아야겠다며 예단을 요구하셨어요. 어머님은 가깝게 지내는 지인도 없으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큰 분이거든요. 명품 가방 브랜드와 모델명을 떡하니 써놓으셨길래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시어머니면 아무 말이나 하고 요구할 것 다 요구해도 된다는 생각인지 그래도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 원하는 가방 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 아주 밑바닥을 드러내더군요. 신랑을 부르더니 식대를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남편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준 축의금까지 전부를 말이죠. 저분이 내 남편의 친엄마가 정말 맞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정말 신속하게 돈 봉투를 챙겨 가시더라고요. 마치 키워준 값 받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어이없었네요. 시어머니는 매일 선크림을 바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선크림을 주문해 줬는데 결혼 후에도 그놈의 선크림 계속 주문해 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에 전화하시더니 내가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써서 너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미안하다. 땡땡이에게 먼저 받아. 내가 다음 달에 줄게. 하셨어요. 순진한 남편은 어머님 말씀대로 축하금을 제게 붙였고 그 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 생활비이고 어머님은 생색만 낸 거였어요. 내 돈을 받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웃기까지 했으니 저는 등신이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재주다 싶었네요. 친정부모님은 남편 생일 때마다 30만 원씩 주셨거든요.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큰어머님 외삼촌이 축하금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축하금 구경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다 가로챘고 얼마 받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때 시외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대신 전해드리라고 용돈 드렸는데 그 용돈도 시어머니가 가져가고 안 드렸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패백할 때 당연히 돈 못 받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경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제가 회사 가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십니다. 저는 아이 먹을 밥, 반찬, 간식까지 모두 준비해 놓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커피 마시면서 아침 드라마 집중해서 봐야 한다며 우리 애기 아침밥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준비한 밥이 남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변기에 버렸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명절에 큰어머님한테 작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말았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손주 보러 오셔서 밥은 안 주고 아침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 일도 황당한데 자기는 경력이 오래된 베이비시터니까 다른 시터 비용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셔서 제가 다른 시터 구하겠다고 했어요. 일할 사람 많다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아이 맡겼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돈을 적게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말했다시피 베이비시터 파출부 경력이 오래된 분이세요. 그런데도 손주에게 다 준비해 놓은 밥을 안 먹이다니 다른 집에서는 어땠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시어머니의 잘못을 말하면 내가 언제? 기억 안 난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고 항상 말씀하세요. 본인 불리한 것은 다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이를 이렇게 해달라 하고 요구한 날은 기분 나쁘다고 나 내일 안 올 거야 라고 하시고 진짜로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친할머니니까 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안 오셔서 갑자기 핑계 만들어서 연차 쓰고 아이 돌봤답니다. 시어머니는 돈만 밝히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집 앞 시립 어린이집 대기해 놓은 순서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린이집 보내려면 준비시켜야 되니 본인은 손 떼겠다고 하더니 보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적응되면 시어머니께 아이 봐달라는 부탁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면 수입이 끊기니 어린이집에 안 보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필수 출석 일수를 채워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제대로 보내지 않아 출석 일수가 모자라 무상보육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날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아이 데려다 주기 귀찮다고 하신 것이었고요. 결국 어린이집에 비용 내고 퇴소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제가 사온 물건을 자꾸 버리더라고요. 독일 압력솥이 무겁다고 내다 버리고 비싼 주전자도 버렸어요. 한 번은 제 화장대에서 립스틱도 가져가셨고요. 저런 분이 어른이라고 대접은 받고 싶어 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이런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아파트에서 아이 잘 봐주기로 소문난 여사님께 저희 아이를 부탁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신청해 놨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이제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심하게 욕을 하셨다네요. 시어머니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내 손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주겠냐? 남은 남이다 못 믿는다 이러면서 소리소리 지르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엄마가 손주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인 적이 있냐? 어린이집에 제대로 데려다 주기랬냐?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줘서 집 물렀다. 베이비시터 경력이 있는 사람 맞냐? 이제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 정말 안 되겠다. 못 믿겠다. 와이프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원형 탈모가 왔다. 지금 병원 다니느라 더 고생하고 있다. 엄마는 누구의 엄마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들 가족이 파탄 나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엄마 아빠를 버릴 거다. 우리는 엄마 아빠 때문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 우리 도움받아 살 생각하지 마시라. 필요한 물건도 직접 가서 사고 나한테 전화 그만해라. 이렇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시부모님 저에게 전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사시고 연락 그만하세요. 이제 두 분을 어른으로 대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 거리 두고 살려고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바꿨고 어머님 아버님 전화번호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답장 보냈어요. 지나가다 시부모님 마주쳐도 인사하기 싫으네요. 저희 결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부모님을 외면하고 살아도 되는 거겠죠. 답답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왜 그리 참고 살았냐? 등신이다. 이런 욕은 달게 듣겠습니다. 더 심하게 욕해 주셔도 돼요. 그만큼 제가 답답하게 산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쓰니님도 그렇지만 남편이란 사람은 그 오랜 세월을 왜 견디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처가 도움을 받고 살았으면서 아내 눈치, 처가 눈치 안 보나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걸 다행이라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